3초만요. 멈추세요.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려고 하셨죠? 딱 10분입니다. 10분 투자하시면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 안 보고 넘기시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장님 통장에서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소상공인 사장님 한 분이 이 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장사 경력이 10년, 20년 되신 베테랑 사장님들도 당합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피해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쓰면서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분이 단 한 분도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주변 사장님들께 공유해주세요. 평범한 오전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날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판촉 홍보물 업체를 운영한 지 꽤 됐습니다. 현수막, 리플릿, 배너, 에코백, 판촉 기념품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작은 업체입니다. 단골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럭저럭 버텨온 가게입니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끊을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서강대학교 홍보처에서 일하는 이주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랑 학교 행사가 연달아 있어서요. 홍보물 세트를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근처에서 잘하신다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대학교 홍보처, 적지 않은 거래처입니다. 소개를 받았다고 하니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정중했습니다. 현수막이랑 리플릿, 배너 스탠드, 에코백, 볼펜 같은 걸로 세트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20만 원 상당으로 기본 세트 견적 한 번만 뽑아주시겠어요? 행사가 다음 달이라 이번 주 안으로 발주는 넣어야 해서요. 20만 원짜리 세트 견적, 작은 금액이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견적서를 정성껏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구성품 하나하나 단가를 정리하고 디자인 시안 샘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친절한 연락들. 다음 날 오전 이 주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기꾼의 전략. 견적서 잘 받았습니다. 구성은 마음에 드는데요. 에코백 재질을 좀 더 고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학교 로고가 들어가야 해서 인쇄 품질이 중요하거든요. 수정 견적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흔쾌히 수정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이틀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번거로우시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담당 교수님이 리플릿 페이지 수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늘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배너 스탠드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잦은 수정 요청이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라는 말. 이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 성실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참 예의 바른 분이네. 대학교 거래처면 앞으로도 꾸준히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흘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거래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시안도 2번 수정했고 견적서도 3번 다시 썼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방심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다는 것을. 사기꾼은 처음부터 20만 원짜리 홍보물 세트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제 신뢰를 얻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이 주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금 급하고 뭔가 난처한 상황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장님,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급하게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교 강의실에 산업용 제습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원래 기자재 납품 담당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해당 모델 재고가 없다고 하네요. 혹시 사장님 아시는 기자재 납품 업체 있으세요? 내일까지 납품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산업용 제습기. 홍보물 업체인 저한테 갑자기 산업용 제습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재 유통업체가 있긴 한데 거기가 법인 거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하고만 직거래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중간에서 한 번만 연결해 주시면 수고비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업체 번호 알려드릴게요. 사장님이 직접 재고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납품해 주시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카톡으로 명함 한 장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공범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바로 받았습니다. 네, 공공산업기자재 유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응대였습니다. 완전히 정식 업체처럼 들렸습니다. 저 혹시 산업용 제습기 재고 있나요? 그 모델이요? 잠깐만요. 네, 저희 지금 딱 4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른 거래처에서도 문의가 들어온 모델이라서요.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이미 사기꾼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재고가 한 대도 없는 물건을 딱 4대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서도 문의가 왔다며 저를 조급하게 만든 겁니다. 대당 만원, 4대에 680만 원입니다. 계약금 50%인 340만 원만 먼저 입금해 주시면 오늘 중으로 물량 확보하고 내일 납품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주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쪽에서 갑자기 2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죄송한데 총대 말고 추가로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잔금은 납품 때 바로 드릴게요. 그렇게 최종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계약금 50%, 990만 원.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어렵게 신용을 쌓아온 대출이었습니다. 입금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은행 앱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겠지? 대학교 홍보처 담당자인데 며칠 동안 이메일도 주고받고 전화도 계속했는데 수고비까지 준다고 했는데 설마 이게 사기겠어? 입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99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공범의 전화가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은 반수송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두 번호 모두 완전히 결번이 됐습니다. 서강대학교 홍보처도 없었습니다. 이 주임도 없었습니다. 공공산업기자재 유통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견적서를 수정하고 시안을 뽑고 성실하게 이메일을 보내며 공들였던 그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방심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990만 원,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서를 쓰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을까? 왜 의심을 안 했을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유형의 사기가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장님 업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법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쇄소 사장님한테는 명함이랑 봉투 주문으로 접근합니다. 며칠 뒤 복합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꽃집 사장님한테는 행사꽃 장식 주문으로 접근합니다. 며칠 뒤 업소용 냉장고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문구점 사장님한테는 사무용품 대량 주문으로 접근합니다. 며칠 뒤 에어컨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한테는 소규모 시공 견적으로 접근합니다. 며칠 뒤 산업용 발전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철물점 사장님한테는 소모품 대량 주문으로 접근합니다. 며칠 뒤 산업용 압축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청소용품 납품업체 사장님한테는 소량 주문으로 시작합니다. 며칠 뒤 업소용 세탁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순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내 업종에 맞는 작은 주문으로 먼저 접근합니다. 며칠 동안 친절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습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고가 물품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게 만듭니다. 공범이 재고가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계약금을 받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장님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래처럼 느껴지도록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당하지 않는 방법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업종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 무조건 전화를 끊으세요. 홍보물 주문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업용 제습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인쇄 주문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합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꽃장식 주문하던 사람이 갑자기 냉장고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업종이 바뀌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끊으세요. 아무리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줬어도 아무리 공들인 거래라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전화하지 마세요. 이게 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사기꾼이 직접 알려준 번호는 100% 공범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거래할 업체는 반드시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따로 조회해서 실존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대가 알려준 번호를 그대로 누르는 순간 이미 함정 안에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셋째, 내일까지 오늘 중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루를 더 생각하세요. 사기꾼은 항상 급하게 만듭니다. 생각할 시간을 절대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더 천천히,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정상적인 거래라면 하루 이틀 확인하는 시간을 줘도 거래는 성사됩니다. 그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사장님, 제발 당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그날 입금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99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내 잘못인가? 내가 너무 순진했나?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사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분이 단 한 분도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사장님, 지금 바로 주변 사장님들께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가게 운영하신다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신고 한 번이 다음 피해자를 막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번 없이 18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열심히 하루를 버텨내시는 사장님들, 그 땀 흘려 번 돈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서로 지켜줍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이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